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오름 수학 원장 이승준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요, 화면에 보이는 거랑 마찬가지로 우울증 있는 아이에 대한 부모의 접근법이란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이제 정신과 의사는 아니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하면 네가 전문가냐, 네가 정신과 의사냐, 네가 뭘 아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제 아이들을 많이 가르쳐 보고 실제로 아이들이 상담을 많이 합니다. 선생님, 저 우울증 있어요. 선생님, 저 치료받아요. 선생님, 저 어떠한 일이 있어서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아이들과 많이 대화를 해보면요, 그 아이들 스스로 이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답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종합해서 제가 이제 한 아이를 상담을 하면 그 아이 케이스와 그런 거를 가지고 또 다른 아이가 상담을 했을 때 이제 이야기해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단연간 아이들한테 들으면서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공부는 잠시 접어두자. 공부가 중요한 건 아니죠, 사실. 공부는 잠시 접어줘도 돼요. 근데 저 이제 학원을 하는 입장에서 이제 우울증 있는 아이들 공부를 잠시 접고 수강을 안 하면은 제가 이제 수강료를 못 받으니까 밥을 굶을 수가 있으니까 좀 그렇긴 하지만, 공부는 너무 이제 심각하면은 잠시 접어두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접어둔다는 게 그냥 마냥 아무것도 안 하게 방치를 하는 거는 아니에요. 이거를 부모님들이 잘 판단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공부를 안 해도 게으른 것은 용납하면 안 돼요. 절대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게으른 것, 이 우울증이나 그런 것들이 게으른 것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공부하는 거는 막 힘들어 하더라도 이제 게으르게 놔두면 안 돼요. 규칙적으로 일어나서 그냥 무조건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나가서 산책하고 쇼핑하고, 그 다음에 편의점 가서 라면 먹고 전시 보고 공연 보고, 그냥 바쁘게 살아야 됩니다. 게으르게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자는 거, 그런 것들을 힘들어요. 공부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물론 우울하겠죠. 우울하고 이제 컨트롤이 잘 안 되니까 약도 먹고 그러지만, 이 우울하다는 것에 자꾸 이 회피를 하게끔 돼요. 나 우울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게으름에 빠지게 되는 건데, 공부가 힘들어서 우울증에 됐다, 그러면은 공부 안 해도 되지만 게으른 것까지 용납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너 그냥 평생 침대에 누워서, 평생은 아니고요. 그래, 너 지금 힘드니까 우울하니까 그냥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 보고 낮에 자고 밤에 일어나고 밤에 야식 먹고 살찌고 그래.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이 명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이 게으름을 타파하려면 사실 부모님이 자신의 시간을 많이 놔야 돼. 부모님이 굉장히 피곤하고 부지런해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을 먹는 것보다, 어? 뭐, 공감을 해주는 것보다 이 게으른 것을 방치하지 않는 것, 게으르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우울증 치료에는 제일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억지로 하는 대화는 절대 금지입니다. 절대로요. 자, 아이 옆에 가만히 같이 있으면서 먼저 아이가 이야기하기 전에 절대로 대답을 들으려고 하지 말자. 아이가 힘들어하니까, 우울해하니까, 아이가 속상하니까 아이랑 대화를 하려고 시도를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제 이름이 승준인데 승준아 어떠니? 승준아 무슨 일이니? 승준이 어떠니? 계속 물어봐요. 근데 이 마음이 다친, 이 마음이 속상한 이 아이들은 대답을 잘 안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부모님들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제 계속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물어보는데, 계속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여기에서 아이가 대답을 하지 않으면 인내심의 한계가 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화를 내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그거는
절대 금물입니다. 제발요. 절대 금물이에요. 옆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좋고요. 말은 계속 하세요. 뭐, 뭐, 자기 얘기도 하고 부모님 얘기도 하고 질문도 하고 아이 대답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근데 아이가 너무 피곤해 말 좀 그만해 그러면 그만할까? 그리고 또 이따가 눈치 살짝 보고 또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면 아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말에 대답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대화를 하세요. 아이가 이야기하기 전까지. 절대 아이가 대답하지 않는다 그래서 짜증내거나 화내거나 먼저 폭발하는 거 절대 금물입니다.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정말 대화의 문이 닫혀버리게 됩니다. 마지막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엄마 아빠도 인간이다. 나의 인생을 찾으려고 하면 자녀의 우울증 치료는 시간이 길어진다. 요양원에 있는 부모를 생각하자.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부모님들 굉장히 반발할 수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아이가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치료를 해야 되죠. 약도 먹어야 되고 아이의 삶을 찾게끔 부모가 도와줘야 돼요. 근데 나는 직업도 있고 돈도 벌어야 되고 맞벌이고 살림도 해야 되고 내 취미 활동도 있어요. 나도 우울해. 너만 바라보고 있으면 나도 우울에 빠지게끔 되겠어. 운동도 하고 내 삶도 살아야 돼. 좋죠. 그런데 그러면 아이의 치료는 점점 멀어집니다. 아이가 우선이면 내 인생을 던지셔야 돼요.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나는 더 이상 이승준이 아니고 인간이 아니고 나는 아이를 온전히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에 불과하다는 생각으로 내 인생을 살아야 된다. 불행해지겠죠, 제 인생이. 하지만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지 아이의 우울증 치료가 더 빨리 끝날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을 찾고 내 삶을 돌아보면 아이는 점점 더 동굴로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뭐 이런 의사분들도 그런 말 많이 해요. 엄마도 인간이니까 엄마도 살아야지. 그 말도 맞는데 엄마가 사는 순간 아이는 더 멀어져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제 아이 옆에만 계속 있으면서 내가 불행하니까 내가 짜증내고 아이한테 화내고 그러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 제 말을 이해하신 거예요. 아이 옆에서 아이에게 최선을 다하면서 나의 감정을 온전히 감추고 아이의 감정을 온전히 받아주는 치료제 역할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저희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셔서 제가 아는데요. 이제 요양원에 있는 부모를 생각하자. 이게 뭐냐 하면요. 만약에 부모님이 이제 편찮으셔서 부모님을 케어를 할 때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의학적인 치료를 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내가 집에서 우리 부모님을 돌보는 거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우리 부모님을 돌보는 거를 기준으로 보면 어느 경우에 행복하게 더 오래 사시다 가시겠어요? 내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집에 있을 때 더 행복하게 오래 사시다 갑니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가셨을 때 더 오래 사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 생명 유지 장치를 달았기 때문이에요. 네. 그런데 집에 있으면 어떻죠? 굉장히 괴롭죠. 굉장히 힘들고 누가? 자녀인 내가 굉장히 힘들어지죠. 내 생명을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논란이 될 수도 있지만 내 생명을 우리 부모님이 빨아 드시면서 더 오래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내 진액과 생명을 우리 아이가 빨아먹으면서 성장하면서 그러면서 우울증을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우울증이 있는 아이에 대한 부모의 접근법.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고 의사가 아니고 정신과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한 게 뭐 100% 정답이다 그럴 수는
없겠지만 제가 다년간 우리 우울한 친구들과 상담해보고 이야기해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우리 부모님한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